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진행을 맡은 박미아입니다. 네, 심리상담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오늘 그 첫 강의는요.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상담사가 돼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상담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담은 꼭 전문 상담가가 되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동안 상담을 참 잘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부관계에서나 친구관계에서나 또는 선배와 후배 간에 이렇게 뭔가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할 때 그때의 상담과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사가 돼서 전문 상담가로서 상담을 해줄 때 그 상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란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담이 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으셔야 돼요. 네, 상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예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다면 누가 있어야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할 때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자는요,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맺는 상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 둘 사이에 무슨요? 상담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상담 관계가 핵심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되고 내담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상담을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또는 내가 상담을 해줬어. 또는 상담을 해봤어. 상담을 받았어. 친구가 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문제를 잘 상담해줬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때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때도 물론 상담자가 있고요. 내담자가 있었어요. 내담자는 좀 비슷하시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상담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전문적 훈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미 관계가 있어요. 선후배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동료 관계. 그런데 전문 상담에서는 뭐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 관계. 이것이 전문적 상담이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어떠신가요? 따로 이론을 가지고 친구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후배나 직장 동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죠. 대부분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좀 높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란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 그리고 이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습과
훈련을 거친 사람을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전문적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적 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에는 내담자가 문제를 호소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법을 활용할 때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죠. 경청을 하더라도 전문적 기법에 입각해서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기법 또는 그에 대한 현장 실습과 훈련을 거친 사람을 저희가 전문적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내담자가 있었어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결국은 뭐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담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실은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은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그 내담자를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자발적 내담자와 본인 스스로가 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 비자발적 내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장면에서는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발적 내담자일수록 상담 예후가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찾아온 거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온다거나 또는 뭐 법원이나 이런 기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면 어떨까요? 상담에 대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상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상담사가 된다면 이런 자발적 내담자들이 더 고맙겠죠. 자, 저희 해결 중심 상담회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들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사가 됐을 때 나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 자발적으로 왔는지 비자발적으로 왔는지, 또한 어떤 유형의 내담자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문형 내담자가 있다고 합니다. 방문형 내담자는요, 주위 사람의 요구나 명령으로 상담이 의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너 상담 받아봐. 또는 반드시 받아야 돼. 명령이야. 어떤 행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명령 때문에 상담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방문형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자, 상담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강하겠죠? 왜?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방문형 내담자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잘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자발적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별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도 부족합니다. 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동기 또한 부족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방문형 내담자를 만났을 때 효과적인 상담자의 태도는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되길 원하냐, 너한테 최선의 길이 뭐냐. 어쨌든 너한테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너에게 최선의 시간이 되겠느냐. 최선의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서 상담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상담자의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자도 이러한 자신을 주변 사람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상담에 대한 저항이 더 세지고요. 그리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